과태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한 가지 결과를 발표했는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적 의무사항 위반 건수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임대인이 어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까지 모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길지만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굉장히 좀 제목만 보면 좀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사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요. 이게 좀 다 맞진 않습니다. 왜 안 맞는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전수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를 했는데 3,692건이 위반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본이고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고 과세당국에 통보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내용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집들을 이용하는 임차인분들도 내용 아셔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점검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2020년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요. 자, 특히 이번에는 임대 의무기간 준수 이걸 정말 잘 지켰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하는데 이유가 임차인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케이스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례들이 위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92건이 적발이 됐고 당연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겠죠. 왜냐하면 등록 임대주택의 과반수 즉 66.8%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적발된 건수에서도 무려 52%에 가까운 건수가 수도권에서 됐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3,6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 주요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 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못 지켰다. 자, 그러면 일단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맞습니다.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등록 말소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세제 혜택 환수당해요. 이때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뭐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게 있는데 공적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고 세제 혜택도 환수당한다. 자,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겼다는 거죠. 자, 이것도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똑같습니다. 말소 가능하고요. 혜택 환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조금 약간 내려가서 1천만 원 이하이지만 말소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고 다만 기존에 받았던 혜택은 환수되지는 않아요. 적발이 된다 그러면은 과태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불법 양도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 또는 8년이라고 했을 때 기간을 잘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데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를 하면은 불법 양도라고 해서 이 경우에 과태료를 냅니다. 과태료를. 자,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한 채당. 자, 그리고 이제 등록 말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의무임대 기간을 다 못 지키고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기존 기본세율에서 10% 또는 20% 가산이 되고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20%포인트, 30%포인트까지 이제 가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임차인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임대 의무 기간 내 본인 거주한 거 등록 임대주택 임대인들이 본인이 거주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통보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자, 이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에서 내가 임차를 하고 있다.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까지는 임차인 동의하에 이거를 해지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거지 설령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중랑구 60대 B씨가 2015년에 3.2억 정도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 임대로 유형으로 등록한 후에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정해서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거죠. 아, 이건 엄연히 불법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위반건에 대해서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등록 말소,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세당국으로 통보한다 그랬죠. 해당 내용이 과세당국, 즉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세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임대 기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거주하면은 그 기간이 다 빠져요. 양도세 중과배제 같은 그런 큰 세제 혜택 그리고 장특공 50%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들이 알아야 되시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 등록 임대주택은 아시겠죠? 자, 적발 사례 세 번째.
임대 의무 기간 내 재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거죠. 자,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8년 장기 임대 유형으로 등록을 하고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어떤 직계 가족 이런 경우에는 들어와 살 수 있는데 반해서 등록 임대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역시 과태료 그리고 해당 내용 과세당국으로 통보되면은 기간을 역산해가지고 제대로 의무 임대 기간 지켰는지 안 지켰다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4번. 이것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임대인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당하게 5%를 넘겨서 임대료를 냈다. 환수받을 수도 있어요. 청구하면. 인천에 살고 계시는 50대 D씨가 1억 5천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 조카한테 보증금 1천만 원으로 임대해 오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등을 증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545만 원 받았다는 거죠. 자, 얼핏 보면 뭐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처음에 정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만 올려야 돼요. 여기에서 직접 계산하는 건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렌트홈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는 빵. 자, 그리고 변경 후 보면은 보증금 500이고 여기에 대해서 밑에 이제 계산하기 딱 누르면은 11,458원. 물론 기준금리에 따라서 값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례에 얼마로 올렸죠? 무려 500에 45만 원 올린 거죠. 11,458원을 올려야 되는데 45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왔어요? 증액 비율을 무려 86%를 초과했다. 이런 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세제 혜택에만 보시고 등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각종 의무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사례에 나온 내가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500에 45만 원 낸 거예요. 나 11,000원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관할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 위반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5% 내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한 건 어겼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이고요. 2건에서 9건 그러면 1,000만 원 내셔야 되고요. 10건 이상이면 2,000만 원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19년 2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까지 못 받을 수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도 못 받으시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으시고 거주택 비과세 특례도 못 받습니다. 자, 마지막 적발 사례 5번째. 임대료 계약을 신고를 안 했다. 이거 굉장히 커요. 계약 조건에서 하나라도 바뀌면은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 혜택은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자체 보고 요청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된다고 최근에 또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공적 의무사항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 거주하시는 임차인들 역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 사례를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1월 31일자 국세청 자료에서는 공적 의무 위반 혐의 3,692건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그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굵직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의무사항을 어기면은 이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 공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내용 좀 어렵죠. 아마 모르고 이렇게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5% 1,000만 원이었는데 500에 45만 원. 이거 그냥 시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권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합니다.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세제 혜택 잘 받을 거야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역시 본인이 내용을 잘 아셔야지 본인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너무 권리만 많거나 너무 한쪽이 의무만 있다면 분명히 그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우셨을 텐데 관련 내용 특히 세제 혜택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본 영상하고 다음 영상 함께 연결해서 꼭 보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는지 한번 잘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